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슈는 바로 이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택시 회사들이 지금 줄 도산 중이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해 보셔도 이렇게 택시기사 수천 명이 짐을 쌌다, 그리고 택시 회사들이 도산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기사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택시 회사 안에 차량들이 영업을 나가지 않고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기사들이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택시들이 주차장에 그냥 주차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택시 조합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택시 회사는 기본적으로 기사들의 이 산학금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유 택시의 80% 정도는 가동이 돼야 경영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사들이 대거 이탈해서 수입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경영직 월급, 그 다음에 차량 부품비 등 각종 고정비는 매년 오르고, 여기에 심지어 LPG 요금까지 너무 치솟아서 부산 택시회사 같은 경우에는 96곳이 모두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자 마카롱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게 차키 꽂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이제 차키가 다 꽂아져 있어야 되는데 다 압류가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기자분이 질문을 하죠. 요금도 좀 올랐고 재기하실 생각은 없냐,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대표가 약간 격양되면서 뭐라 그래요? 요금이 꾸준히 오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올려놓으니까 결국 시민들은 다 떠나고 어떻게 재기를 하라는 겁니까? 저기 옆에도 택시 회사인데 저기도 차량의 반은 폐차시키고 지금 절반은 가동이 다 돼야 하는데 그마저도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저 회사도 상당히 심각하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증명하듯이 한 택시 기업의 이제 장부를 한번 들춰봤는데, 자 A사의 매출 장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 달에 얼마를 벌었어요? 2억 5,784만 원을 이제 수입을 냈는데, 오히려 나간 돈이 얼마요? 급여라든지 연료비, 할부금, 임차료, 자 이런 것들을 더하니까 오히려 얼마가 나갔다? 지출이 3억 412만 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요금 인상 첫 달부터 적자가 4,628만 원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세 자금도 빼서 8억을 넣었다. 길거리에 나앉아야 된다. 지금 근로자한테 월급 못 주면 구속감이다. 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사정을 토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 제가 제 영상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깜짝 선물이 있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뉴스만 봐도, 평소에 뉴스만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 전기차 보조금도 마찬가지요. 각종 언론사에서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데,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뉴스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면 돈이 될지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뉴스를 보고만 넘어가는지 한번 제가 되묻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9월에 할 이슈는 뭐다? 바로 이 중입자 가속기 치료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치료기 가지고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뉴스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부자들은 중입자 치료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부자들은 알고 있는 거죠. 사회적 이슈가 되는 곳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 기본 원칙을 부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반드시 이 부분을 알고 가셔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저에게 공유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뭘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를 얼마때 매수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 달성하면 매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렸었죠. 그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앞에서 설명드린 이 중입자 치료기 대장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제가 추천드렸을 때가 바로 이날이었어요. 9월 11일 날 월요일 날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한 달도 아니고 단 보름 만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거의 3배 이상 엄청나게 급등이 나와줬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 영상을 보고 저에게 문자 받고 나서 수익 내신 모든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제 수익 내는 연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전기차 보조금, 이 이슈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이제 화제가 되고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이 전기차 판매를 독려할 수밖에 없다. 즉,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전기차 판매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당연히 전기차 판매량이 늘기 전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 인프라도 먼저 늘리는 이런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겠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뭘 보내드릴 거냐면, 바로 이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관련된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이 상단에 여기 제 번호 항상 오픈해 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이번에는 전기차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전기차 관련주 한 종목을 문자로 알려드릴 건데, 방법은 지난번과 똑같아요. 지난번에는 제가 공유라고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에게 이 모비스라는 종목을 드렸었는데, 중입자 치료 대장주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전기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간단하게 전기차라고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수익 내신 분들은 제 영상으로 돌아오셔서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이 종목 문자로 받아보셔서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주셔도 되는 거고요. 연령대가 약간 높으신 분들은 자제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서 투자해봐라,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과연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이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텐데,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이면 걸맞는 수준을 버스처럼 지원해 달라는 거죠. 자, 그게 아니라면 요금 규제라든지 이런 건 대폭 완화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가에 연동해서 그때마다 현실화가 될 수 있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소비자들의 거부감도 없어질 거고, 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물가가 오르는 거에 맞춰서 차츰차츰 이제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요금 인상이 이제 시행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 택시 업계에 대한, 그리고 이 택시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질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시민들의 반응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은 심정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어떤 분이 뭐라고 답변을 해요? 택시를 왜 안 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금이 갑자기 올랐죠. 조금씩도 아니고 40% 정도 갑자기 오르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이슈와 논란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보면, 자, 뭐라고 남겨주셨냐? 오르면 사람들이 잘 안 탈 거라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 있죠.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잘 안 탈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다. 기적의 지능. 아마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의견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택시기사들은 택시 요금을 인상 시위가 아니라 조합과의, 택시 조합과의 분배 시위를 했어야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요금 인상 시 항상 서비스 개선을 말하더니 단 한 번도 개선된 점을 느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서비스 관련해서 의견 남겨주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요금 인상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업계 스스로 자정하며 좋은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택시 업계를 꼬집는 이런 의견도 남겨주셨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앞으로 이제 대책을 내놔야 될 텐데, 최근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요즘 택시비가 얼마인지 아시냐? 자,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택시비 1,000원 정도 하지 않냐? 자,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구나.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1,000원이라는 금액은 1994년도에 이때 당시에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추후 질의에서 다시 정정을 했죠. 기본요금이 아닌 인상폭으로 물어본 줄 알았다. 자, 이렇게 착각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씁쓸한 현실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뭐다?